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23페이지 잠깐 제가 헤맸으니까, 자, 23페이지에서, 사실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 답원에서, 아까 제일 하단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서 표 아래 1-1과 같은 4가지 이용관리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에, 즉 1번인 경우에는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자가보험과 같은 보유가 적절하다. 자, 2번.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발생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 태풍 같은 거 연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세 번째, 발생 빈도가 높지만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손실 통제를, 방금 막 자동차 에어백 이런 거 연상, 그 다음에 방제시설, 손실 통제를 위주로 한 위험 보유 기법이 경제적이다. 다음 네 번째, 손실 발생 빈도가 높고 손실 규모도 큰 경우에는, 자, 둘 다 커버려요. 일명은 홍수 다발 지역 연상하십니다. 이때는 위험 회피가 적절하다. 그리고 자, 그 밑에 표 1-1은 지금 현재 그 1-1을 갖다가 제가 이거 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1-1을, 즉 발생 빈도와 심도에 따라서 둘 다 적을 때는 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자. 발생 빈도가 적고 위험이 굉장히 피해 규모가 컸을 때는 보험회사 알아서 처리해. 내 스스로 처리 못하니까. 그리고 자, 발생이 수 너무 잘나지만 금액이 적어. 그런 것들은 어때요? 막 에어백 같은 거 설치 내가 좀 조심하자 이 말이죠. 내가 미리서 보안 조치를 해놓는 거야. 내 과수원도 방풍망도 설치를 하고 이런 거. 그다음 둘 다 커버려. 이건 도저히 내 통제 권한이 뭐 안 돼. 위험 회피.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 표가 자주 나오니까 이거 좀 봐두시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험에 나온답니다. 이렇게 조건을 주겠죠. 시험에다가 좋게 준다면 얘 조건을 다 주겠지.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얘를 쓰게끔 나오겠지. 우리는 저희 지금 사지선다형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손해 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을 하고 애들 찾아가는 문제야. 왜냐면 1차는 객관식이니까 걔네들은. 근데 지금 여러분은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니까 결론은 여러분한테 이걸 쓰라 하진 않겠죠. 응? 여러분한테 이제 얘를 쓰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 이행이 그럴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저쪽에 앞에는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요. 일단 놔두시고 제가 오늘 했던 거, 자, 문제 좀 풀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2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저도 사실은 이게 오늘 첫 강의여가지고 요즘에 손해 사정사 공부하고 있네 제가. 네? 아, 요즘에 손해 사정사 공부하다니 갑자기 내가 또 사정사 공부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다 손해 사정사, 손해 사정이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에 들어온 게. 자, 1번 가보시면 다음은 보험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게요. 자, 첫 번째,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우리 아까 얘는 뭐예요? 자, 해저드냐, 해일이냐, 아니면 손이냐. 이걸 고르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아까침에. 그럼 이태냐, 뭐예요? 이태냐, 또 뭘 찾는 거예요? 손이냐, 아니면 로스, 손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지금 아직은 가능이야. 즉 여기서는 키워드가 가능이지. 나 이태 그러니까 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태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위험. 1번 다시. 자, 우연한, 여기는 그냥 불확실성 가능성이잖아. 우리 위험에 대한 정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밑에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얘는 뭐예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갖다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원인. 손인. 그다음 그 밑에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자, 교통사고 나면은 그만큼 손실이 커지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자, 이태. 그 다음 4번. 손인의 결과. 자, 손인의 결과야. 가치 감소. 얘가 뭐가 됩니까? 손해.
그래서 3번 같은 건 위험한 상태라는 거지. 지금 빙판길이야. 교통사고 날 확률이 엄청 많은 거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위험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다.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위험의 속성에 자, 손실만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만 있느냐 또는 손실과 이득이 있느냐 그 분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의 속성에 손실의 개만 있습니다. 얘를 갖다 우리는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순수 위험. 다음 두 번째. 위험의 속성에 자,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투기적 위험. 자, 3번 가보시면 자, 다음은 위험 특성에 따라서 위험 관리하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방금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 박스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봐보시면 자, 손실 횟수가 적고 또 손실 심도도 작은 경우에는 보유해라. 즉 자가 보임 처리해라. 그 다음 오른쪽 가보시면 횟수도 많아요. 그 다음에 심도도 많아요. 그죠? 심도는 작아요. 그죠? 자, 오른쪽은 많으면 봐주시면 횟수는 많아요. 심도는 작아요. 그러면 뭐예요? 응? 손실 통제. 방금 우리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잖아요? 거기 그대로 봐보시면 봐. 횟수는 많아. 근데 손실 규모는 작은 거에서 있잖아요. 작은 난에. 그러니까 이게 3번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보시면 자, 손실 규모도 커. 근데 횟수, 빈도는 작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전가해라. 자, 지금 심도가 큰 거잖아요. 횟수는 작고, 오른쪽에는 횟수도 많고 심도도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험 회피해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 우리 현재 이 교재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볼 때 하고 또 이렇게 돌려버리면 약간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표를 그냥 그려. 이 표를. 이게 쉽지 않나요? 저는 좀 이게 쉽던데. 여러분이 그냥 표대로 암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을 해. 그래갖고 여기다가 심도가 커지면 이쪽이고 심도가 작아지면 이쪽이고 또 빈도가 올라가면 커지고 빈도가 좀 그럼 이쪽으로 몰아오면 작은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큰 거지.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지. 응? 어쨌든 간에 이건 꼭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자, 순수위험의 종류. 자, 방금 순수위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손실만 있을 때는 순수위험. 손실과 이득이 있을 때는 투기적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순수위험은 뭐만 있는 거예요? 손실만 있는 거죠. 자, 손실만 있을 때 우리는 자, 화재 사고 생각하라고 했어. 공장 화재 사고. 자, 공장이 불났습니다. 그러면 내 집 공장도 불탔죠. 그리고 영업을 못 하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옆집 불탔습니다. 그럼 다 보상해 줘야 되지. 그 피해가 자, 재산 손실 위험. 자, 그다음 공장이 쉽니다.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간접 손실 위험. 자, 옆집 공장 보상해야 되죠. 배상 책임 위험. 그 다음에 사람 다쳤습니다. 인적 손실 위험.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교재 다시 한번 좀 오늘 여러분이, 왜냐면 여러분도 올해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영어 정리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교재 15페이지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교재 15페이지에서 자, 위험의 정의에서는 방금 여러분이 가볍게 그냥 이런 스크린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이라는 건 불확실성이야, 키워드는. 아직은 우리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항상 손실은 발생하게 돼 있죠. 우리가 위험 속에는 항상 손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손실이 기회, 그 다음에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그 다음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즉 변동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서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금 이태하다, 손인이다, 그 다음에 손해가 입었다. 그렇게 3단계 이태, 손인, 손해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태에서 사고가 나서 손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그 두 번째 단계인 손인이 먼저 나왔잖아요. 즉 페릴 단계. 자, 페릴은 손해의 원인. 여기서 키워드는 손해의 원인이라겠습니다. 즉 교통사고, 화재, 머리에 항상 떠올려. 교통사고, 화재 이걸 키워드로 넣어놔봐. 걔는 사고야, 사고. 그러면 사고가 났으니까 손해가 일어났어. 손실의 원인이야. 네? 그래서 페릴은 손해의 원인으로서 이를 줄여 손인이라고 한다. 즉 화재, 지진,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손인이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두 장. 자, 이태, 해저드.
해저들은 갖다 위험한 상태, 이태, 위험한 상태더라. 그래서 이 이태에서는 우리가 이태는 그러니까 예시를 든다면 빙판길, 그죠? 빙판길,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졸음운전. 그 다음에 뭐예요? 방화. 그런 것도 이제 부도덕적인 거지. 도덕적 해이잖아.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도 콘크리트보다는 목조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떤 거예요? 위험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A씨를 여러분 항상 그래 떠오르란 말이에요. 즉 이태에는 졸음운전, 방화, 목조 건물, 빙판길 이렇게 딱 몇 가지만 연상해놔. 우리가 이태에는 이태의 그런 것들 다 위험한 상태들이잖아요. 즉 걔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지. 그래서 즉 거기에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자, 손해는 이제 드디어 나한테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이 발생해버린 거 이미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 즉 손인, 아까 손인이요, 즉 폐를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야. 그래서 4번에 이태의 손인, 손해의 관계에서 이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순서 이태, 손인, 손해. 즉 해저드, 페릴, 로스. 그다음에 사고 발생 가능성. 발생 전 단계, 가운데는 발생했습니다. 오른쪽은 발생 후 단계. 자, 이런 식으로 3단계.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가 위험의 분류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아니면 손실이 있느냐 또는 이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즉,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인데, 얘네들은 통계로 측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그런 여부. 그럼 통계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갖다 우리는 객관적 위험이라고 말하더라.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득만, 아니, 손실만 있으면 우리는 순수 위험. 손실과 투기가 있었을 때는 우리는 그걸 갖다가 투기적 위험이라고 한다. 특히 그 가운데 쭉 내려와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교통사고, 얘네들은 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걔네들은 다 손실만 있잖아. 이득 없잖아. 교통사고 나한테 이득이 뭐가 있어? 걔네들은 다 순수 위험이죠. 근데 주식 투자는 뭐더라? 아, 내가 돈 벌 수 있더라. 그래서 걔를 갖다 우리는 투기적 위험이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자, 나한테 그러면 손실 위험, 즉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해? 다쳤어요? 집 탔어요? 또 영업 못해요? 남의 집 불탔어요. 그래서 총 4가지.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이다. 이때 제일 하단에 간접 손실 위험에 대한 개념 좀 봐두시고요. 즉 2차적인 손실 위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보시면, 자, 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인적 손실 위험에 대한 정의해서,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순수 위험. 이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순수 위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봐두셔요. 여기가 제일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태적과 동태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냐 안 변하냐, 그 내용이에요. 했을 때 동태적이라는 것은 막 유행, 패션, 음악, 얘네들은 막 시간에 따라서 엄청 변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는 동태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더라. 그렇지만 지진이나 교통사고, 얘네들은 지난 1년이나 올해나 큰 어떤 생김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발생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잖아요. 걔네들 갖다 우리는 정태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은, 자, 쓰나미, 코로나, 얘네들은 엄청나게 범위가 확산해서 일어나더라 해서 걔를 갖다 우리는 기본적 위험이라고 하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는 나하고 당사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즉 특정인한테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정적 위험이라고 말한다. 그다음 담보, 비담보, 면책, 얘네들 담보했으면 담보. 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외웠던 걔는 면책이더라. 그거 드시고. 그다음 자, 위험을 그러면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더라 해서, 자, 여기는 조금 더 공부가 좀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놔뒀습니다. 놔두시고. 그래서 자, 23페이지에서 자, 위험 관리 방법이 4가지가 있더라. 4가지. 자, 우리는 이 4가지를 분류할 때 위험 발생 빈도, 횟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니? 아니면 또 얼마나 피해 규모가 크냐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이 있더라 해서, 자, 빈도가 작고 횟수도 작더라. 아, 네가 알아서 해라. 작아 보여. 자, 굉장히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일어났습니다. 태풍 이렇게 연상. 그랬을 때는 우리 보험 넣자. 자, 여기는 뭐예요? 금액이 작아. 근데 아주 자주 일어나. 그럼 우리가 웬만하면 금액이 소실한 사고니까 내가 알아 좀 관리 좀 할게. 어떻게 해라? 좀 이렇게 에어백도 설치를 하고, 뭐예요? 교통 음주 단속 좀 하고, 또 뭐에? 방지수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예방하는 거야, 예방. 내가 예방하고 손실을 감소시키는 행위들이야. 손실 통제하더라.
아, 쓰나미가 왔어요. 나 자동차 차 무서우니까 걸어 다닐래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회피해버리는 거지. 위험을 회피해버리는 거지. 이거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그 교재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